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과 함께 사선을 넘었던 참전국 장병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현대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군.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업적과 노고를 시민에게 전하는 유엔 평화기념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김광우 유엔 평화기념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 가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곳이고 부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부산은 그 유엔과 특별한 인연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엔 기념공원이 자리하고 있죠. 네네. 예. 예, 그리고 유엔 기념공원은 1951년도부터 유엔 묘지로 알려진 곳으로 유엔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엔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유엔 평화기념관은 국가보훈부 산하 현충 시설이고요.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 모든 나라의 참전 역사를 알 수 있는 보여주는 그 유일한 기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 용사와 참전 국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전시, 그 교육의 공간이라 할 수 있죠. 예. 예, 10년 전에 2014년 11월 11일 국제 추모의 날에 처음으로 유엔 평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이곳이 해왔을까요? 우리 기념관은 지난 10년 동안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엔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참전국 기념 사업 그리고 전시 사업들을 쭉 진행해 왔었고요.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유엔 평화기념관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전시, 뭐 기념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나라 청소년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참전 국가의 청소년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우리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래 세대들이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매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유엔 공원, 유엔 묘지가 있었던 건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념관이 만들어진 지는 10년 됐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노고, 희생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을 쉼없이 10년 동안 해오셨다라는 그렇죠. 말씀. 의미 있는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장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요. 육사 37기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그렇죠.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보훈처 제대 군인국장 등등을 지내시고 지난해 유엔 평화기념관장을 취임하셨습니다. 1993년 처음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를 소말리에 파병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재 파견됐던 장병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남다른 포부가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생활 중에 초급장교 시절부터 수차례 우연하게 유엔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수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1993년도 소말리아 유엔군 사령부 파병은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유엔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도왔던 첫 번째 파병이었기에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던 파병이었죠. 네네. 그리고 지난해 유엔 평화기념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또다시 깊은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부라기보다는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네네. 많은 분에게 알리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대 장병들 대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갈치 아줌에서도 뜻깊은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 함께 싸운 걸까요? 예, 유엔 참전 용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두 가지 마음이. 첫 번째는 공산주의 확장 저지를 위한 유엔과 세계 시민의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를 위해서 제가 몇 분 그 참전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도 될까요? 네, 예,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워커 장군 네, 네. 이분은 아들과 같이 참전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 벤플리트 장군은 우리 8군 사령관이셨는데 그분이 아들이 참전했어요. 그 전사했어요.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 그분의 아들도 참전했어요. 또 어떤 분들이냐면요. 프랑스의 몽클라르 중장이라는 분이 자기 계급을 중령으로 낮추어서 참전했어요. 그리고 벨기에의 상원의원이자 국방장관이셨던 분이 그 직을 다 내려놓고 소령으로 참전했습니다. 예, 예. 그 보면은 미군 장군들의 아들이 142명이 참전했어요. 그리고 35명이 전사하거나 전사했고. 부상을 했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한 분 더 소개시키자면은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참전했습니다. 네, 네. 그 라모스 대통령인데요. 네, 네. 이분이 해고를 하면서 어떤 글을 썼냐면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이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돼서 막아야 된다는 정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도주의 정신의 발현이라는 것은 유엔군 부대들이 전투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 기간 중에 우리 학교를 지어주었어요. 네, 그 네, 경기도 가평고등학교인데요. 지금도 그 부대 용사들이 해마다 졸업식 때 장학금을 가지고 가평고등을 찾아온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어떤 공군 중령과 공군 중령 뭐 대령 이런 분들이 불법으로 네, 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고아들을 서울에서 1069명의 고아들을 김포에서 제주로 이송시키기도 하고 피난시켜주는 거죠. 살리는 거죠. 예, 네, 예. 네, 네. 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유엔군 부대들은 모든 부대들이 다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었고요. 부대 내 심지어는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했던 그런 부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여러분 부산은 우리 병원들이 거의 모든 부대들이 그 병원 부대들이 예, 예. 부산에 주둔했었는데 그저 한 개 나라만 예를 들자면 스웨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스웨덴은 1,120명의 의료진들이 6년 6개월 동안 200만 명을 진료했어요. 적군 민간인들 다 포함해서 네, 네. 그만큼 인도주의 정신이 또 그 발현된다고 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의 사연들이 다 아바피.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죠. 예, 그거를 그렇죠. 몸소 실천하신 예, 분들이었고 이웃집에 불났는데 내가 안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초기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지금 참전 용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말씀 해주십니까? 그건 참 제가 그분들 오랫동안 이제 만나 왔었는데요. 네네. 만나 참 뵐 때마다 감사하고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안아드리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눈물 흘리세요. 예. 그 전쟁이 고맙다.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뭐 7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넘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연령이 90대 뭐 중반 후반에 이제 이르고 있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죠. 네네. 돌아가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세계에서 꼴찌 내지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 스포츠 강국이죠. 네네. 무엇보다 국방 군사 세계 5위라는 거예요. 5위. 그리고 스포츠 문화 대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발전이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198만 8,080명이에요. 그 20대의 젊은 청춘들 이분들의 생명과 청춘의 희생 없이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네. 관장님께서는 참전 용사들과의 인연이 우리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 제가 해외 이제 근무도 많이 해보고 해외 출장도 예. 많이 이제 가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것이 네. 우리나라 대사가 참전국에 이제 부임할 때 첫 네. 번째 하는 행사가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그리고 유가족 참전 용사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만찬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주재국 업무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참전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대사들 역시 똑같아요. 뭐 참전기념사협회 헌화하고 그리고 유엔기념공원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념관도 다녀가시고 네네. 이러면서 이제 외교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사실 네네. 외교는 국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각축장이거든요. 예. 차가운 게 외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국민들의 그 나라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남다른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산인 예. 거죠. 외교 자산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고마워했을 때 그리고 이만큼의 국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의미가 다르죠. 갖는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우리 예. 할아버지가 가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그 나라. 달라요. 예. 그 유엔 평화 기념관 1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슬로건이 공개가 됐는데 예. 평화를 미래로 UNPM10 이게 뭐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올해 10년이 됐잖아요. 네. 예.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념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의미 있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전용사들의 그 심어놓았던 그 가치를 이제 보존하는 거, 예.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거, 그리고 문화 예술을 통한 보온 외교를 실현한다는 그와 같은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지향점을 삼아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슬로건 평화를 미래로 UNPN10 예. 이 슬로건과 함께 UN 평화 기념관 10대 중점 사업도 이번에 또 발표를 했지. 있죠. 예. 어떤 어떤 게 겁니까?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기념관을 디지털 전시관으로 이렇게 바꿔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개간지도 발견하고 MI 로고도 좀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참전 국가 간의 교류 사업을 여러 나라들과 하게 됩니다. 예.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태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 우리 기념관에는 이제 예술단체가 있으니까 예. 예술단체 함께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친선도 도모하고 감사 이제 투표하고 그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저 전시 공간을 디지털 전시관으로 재탄생한다, 재탈바꿈한다, 예. 뭐 이런 말씀이 있던데 뭡니까 이게? 이번에 국가보훈부가 주관해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우리 전시 공간을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으로 탈바꿈시킬 건데요. 네네. 그리고 확장현실 영상 제작 기술, 예. 그리고 전시실 복도와 벽면 천정 등을 이제 활용해서 미디어월을 설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미디어월에는 참전국들의 주요 활약상을 입체감 있게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람객의 이용 만족도도 높일 것이고 네, 훨씬 네.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전시. 예. 그 저도 그렇지만 영상 매체에 워낙 길들여져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기념관 가보신 분들은 좀 예스러워요. 박물관 같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 미디어월도 만들고 디지털 가상현실도 만들면 훨씬 더 좀 생동감 있는 전시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또 실력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관장님께서 직접 특강을 또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강인지 또 행사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봄에 우리 기념관과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 영국 그 박물관이 있어요. 예. 기념관 비슷한 군사 박물관인데 그 일행분들이 6분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앉아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기념관의 타겟이 누구냐, 고객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칠드런이라고 했어요. 예. 아이들이라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면서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전시라는 것이 이 의미 있는 과거를 나열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과거를 나열하는 이유는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기념관에서는 유엔의 이름으로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겸허함도 함께 가지면서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유치원에서부터
교장 교감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예.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현장에서 함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관장님이 딱 나서서 교육하면요. 뭔가 굉장히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상당히 좋으시고. 예, 한번 오세요. 예. 예. 예, 저희도 첫강 아니 특강 조금 들어보러 들었는데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 예,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이 유엔의 역사 그리고 유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기억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광우 유엔 평화기념관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이소. 자갈치 아줌의 18,300